여러분, 개성문산 축선에서 길이 열리면 다음 장면은 자연스럽게 한강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처럼 들리죠? 하지만 1950년 6월 말의 한강선은 완성된 방어선이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만들어야 했던 말 그대로 시간을 벌기 위한 선에 가까웠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남쪽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전쟁 소식이 퍼지자 서울은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사람들은 라디오를 붙잡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더 빨리 퍼지는 건 불안이에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심지어 정말 전쟁이 맞나 하는 확신조차 없는 상태에서 도시 전체가 흔들립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죠. 행정과 통신, 물자와 인구가 한꺼번에 모인 중심입니다. 전쟁이 수도에 닿는 순간 모든 게 동시에 무거워집니다. 군이 지켜야 하는 건 땅만이 아니라 도시라는 생활 그 자체였던 겁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어는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방식으로 해야 강해집니다. 그런데 서울 앞에서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압박은 빠르고 강했고 남쪽의 대응은 뒤늦게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병력은 이동 중이었고 부대는 아직 정렬되지 않았고 통신은 자꾸 끊기거나 엇갈립니다. 전쟁 초반이라는 건 누구도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에서 한강선 방어는 전술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믿고 버틸 건가를 정하는 심리의 싸움이 됩니다. 서울로 들어오는 길은 여러 갈래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한강을 건너느냐, 못 건너게 하느냐. 강은 방어에 유리한 지형처럼 보입니다. 넓은 수면, 제한된 도하 지점, 다리라는 통로. 이론으로만 보면 한강은 훌륭한 방패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방패가 되기 전에 오히려 덫이 되기도 합니다. 강을 등지고 싸운다는 건 밀리면 뒤가 막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강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버티는 선이라기보다 상황에 따라선 빠져야 하는 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서울 시민들이 체감한 전쟁은 총성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다가옵니다. 피난 행렬이 늘어나고 길은 막히고 역과 터미널엔 사람이 몰립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찾고 누군가는 짐을 지키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도시의 질서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군은 방어를 준비하지만 그 뒤편에서는 시민들의 삶이 이미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도 전선은 서울로 다가옵니다. 버틴다는 말은 멋있지만 실제로 버티는 건 거칠고 더럽습니다. 피로는 쌓이고 장비는 부족하고 잠은 짧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갉아먹는 건 다음 명령이 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방어선에 선 병사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적 그 자체보다 공백입니다. 어디가 뚫렸는지, 어디서 지원이 오는지, 지금 우리가 이 선을 지키는 게 맞는지, 그 질문이 쌓이면 손에 힘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서울 방어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죠. 전선과 후방, 북과 남을 이어주는 연결입니다. 전쟁에서 연결은 곧 생명줄입니다. 한강의 다리를 지킨다는 건 적을 막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군과 시민이 이동할 길을 남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선택은 늘 잔인합니다. 다리를 남겨두면 적도 건널 수 있고 다리를 끊으면 우리도 건널 수 없습니다. 전쟁은 결국 누구의 시간을 살릴 것인가를 고르는 순간이 많습니다. 서울이 무너지는 과정은 영화처럼 한 장면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기울기가 급격히 커집니다. 방어선이 뒤로 물러나고 지점들이 연결되지 못하고 후퇴가 겹치면서 혼란이 커지죠. 그때 서울은 지켜야 할 곳에서 빨리 비워야 할 곳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전쟁이 정말 서울까지 왔구나. 뉴스가 아니라 현실로, 창문 밖의 풍경으로 왔구나. 서울이 함락되면 전쟁은 한 번 더 얼굴을 바꿉니다. 서울을 잃었다는 충격은 크지만 전쟁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 남쪽은 다시 세우는 전쟁을 해야 하니까요. 흩어진 부대를 재정비하고 끊어진 통신을 다시 잇고 전선을 새로 그립니다.
이때부터 전쟁은 단순한 패닉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전쟁 초반의 속도. 우리는 종종 왜 그렇게 빨리 밀렸나를 묻지만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준비의 부족, 장비의 한계, 정보의 혼선, 동시에 밀려온 여러 축선, 그리고 도시가 가진 혼란이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그래도 이 시기의 싸움이 남긴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방어선이 만들어질 시간을 벌었다는 것. 한강선에서의 버팀과 후퇴가 이후의 전선을 버틸 자리로 바꾸는 과정이 되었다는 거죠. 한강은 서울을 가르는 강이지만 전쟁 초반에는 현실이 바뀌는 선이었습니다. 강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순간 전쟁은 더 이상 먼 소식이 아니라 생활의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이 함락되면 전쟁은 하루 이틀의 소동이 아니라 길고 깊은 싸움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낙동강으로 점프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이후 남쪽으로 밀려내려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벌었는지, 이름 없는 지연전들을 더 자세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